신박한 초등생활. 지난 방송에서 아이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예습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는 것과 이전 학년에서 이미 배운 내용도 몰라서 쩔쩔대는 모습, 어떤 모습이 더 안타까운지 말입니다.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달리기의 종류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몇 발짝 먼저 가 있는 것보다는 더 단단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기르기 위한 수학 공부법. 오늘도 이어갑니다.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여기는 신박한 초등생활이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창훈이고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아이의 수학을 위해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정현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습이 능사가 아니란 말씀을 하셨죠? 네, 방학 때 무조건 학기나 학년을 앞서서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그 학기나 그 학년에서 배운 수학 익힘책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기초적인 연산은 잘 풀고 있는지, 기본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고르는 방법과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그런데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떤 날은 쉬운 문제만 있어 너무 금방 싱겁게 끝나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어려운 문제만 잔뜩 몰려 있어 끙끙대다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학 문제집은 난이도가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쉬운 문제가 많은 앞쪽을 푸는 날에는 숙제가 금세 끝나버리기도 하고, 뒤에 어려운 문제가 몰려있는 쪽을 푸는 날에는 꽤 긴 시간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개념을 이해하는 기초 문제는 술술 풀리니 좋았는데, 뒤에 응용, 심화 문제는 갈수록 스트레스더라고요. 같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고요. 그럴 때는 오늘 수학 문제집 한쪽 풀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대신 문제집 두 쪽에 있는 홀수 문제만 풀기, 이렇게 목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홀수 문제만 풀기요?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문제집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은 오늘은 1번부터 10번이 있는 앞쪽을, 내일은 11번부터 20번이 있는 뒤쪽을 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풀기보다는 1번부터 20번 전체 문제 중에서 오늘은 짝수 문제를, 내일은 나머지 홀수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 동안 푸는 양은 같지만 더 넓은 범위에 더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의 문제를 골고루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냥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오늘은 짝수, 내일은 홀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보아라.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학 문제집은 여러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많아요. 해당 유형을 충분하게 연습시키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번호 순서대로 쭉 푸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형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도 해당 유형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한 것을 여러 개 풀다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또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유형별로 쭉 풀기보다 오늘은 짝수 유형 문제, 내일은 홀수 유형 문제,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네, 조금 전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하시려는 시도가 너무 훌륭한데요.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풀 때에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오늘은 전체 유형의 첫 번째 문제 풀기, 내일은 전체 유형의 두 번째 문제 풀기, 다음 날은
세 번째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바꿔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저 유형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풀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매일 학습할 수 있어서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화하는 데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럼 꼭 홀수작수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섞어서 풀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 양과 풀어야 할 번호는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집의 특성과 아이의 학습 수준, 그리고 여러 상황에 맞춰 짝수, 홀수 번호로 나누는 것 외에도 번호가 3의 배수인 문제 풀기, 번호가 3의 배수보다 1 작은 문제 풀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중이라면 단원별로 조금씩 섞어서 풀 수도 있겠죠. 그럼 유형별 문제를 풀 때도 오늘은 유형별 1, 2번 문제, 내일은 3, 4번 문제 풀이, 또는 오늘은 유형별 짝수 문제, 내일은 유형별 홀수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매일 풀어야 할 문제의 난이도가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골고루 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오늘 정말 신선했어요. 이건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러면 복습이 더 효율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오늘 바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풀지 말고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풀어보기. 그리고 유형별 문제집은 유형을 한꺼번에 풀지 말고 골고루 다양한 것을 풀어보기. 수학 문제집 푸는 간단하고 평범한 과정에 숨겨진 비밀. 앞으로도 저희 신박한 초등생활은 어렵지 않게 집에서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을 마구. 다음 시간까지 수학으로 이어갑니다. 수학 문제 채점하기.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